나이가 들수록 싫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진다. 부탁이 와도 괜찮다고 하고 속이 불편해도 웃으며 넘기고 모임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으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달랐다.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체면이 생기고 관계가 쌓이고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날이 조금씩 늘어간다. 그 마음을 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차라리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게 어른이라고, 그게 배려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틀린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만 그 따뜻함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이 흐려지는 순간이 온다. 혹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은 아닌가?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평생 강조한 사람이다. 안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도 흔들린다고.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남도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떠올려보라. 어느 저녁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텅 빈 거실에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입안에 남아있는 건 저녁 내내 억지로 웃으며 삼킨 말들의 쓴맛뿐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 밤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겨울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만만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번의 억지 웃음,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양보가 조용히 쌓여 어느새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그리고 한 번 굳어버린 고드름은 스스로 녹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말의 무게를 지키는 법, 거절하는 법, 돈 앞에서의 원칙, 약점을 다루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 평생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진심과 절제에서 나온다. 우리는 평생 칭찬은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다. 어릴 때부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어른이 된 후에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칭찬에도 종류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과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칭찬은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한 62살 여자가 있었다. 오랫동안 동네 모임을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누가 음식을 가져와도 어머, 너무 맛있겠다. 누가 옷을 새로 사 입어도 어쩜 딱 어울리시네요. 그 말들이 입에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모임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모임에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긴 했지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저 사람은 뭐든 좋다고 한다. 저 사람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된다. 그렇게 굳어버렸다. 문제는 그 칭찬이 쌓일수록 당신의 말 전체가 가벼워진다는 데 있다. 물건도 흔해지면 값이 떨어지듯 말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좋다고 하는 사람의 칭찬은 결국 귀에 흘려듣게 된다. 반면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딱 한마디를 건넬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말의 무게는 횟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 중 누가 더 깊어 보이는가?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하다. 말을 아끼는 사람 곁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인다. 반면 늘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창밖을 지나는 바람처럼 흘러간다. 들리지만 남지 않는다. 주변을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잠깐이라도 침묵이 흐르면 불안한 듯 말로 채우려 한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채 듣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앞세운다. 처음에는 활달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곁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결국 그 사람 곁에는 가벼운 이야기만 남는다.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때로 자신이 불안하다는 신호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말을 앞세우게 만든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워지고 싶어서 꺼낸 말들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칭찬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이 진심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려는 습관인가? 진심이라면 말하라. 습관이라면 차라리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꼭 칭찬을 해야 할 자리라면 한 가지만 골라라. 세 가지를 늘어놓지 말고 가장 진심인 것 하나. 적을수록 깊어진다. 대화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바로 받아치지 말고 두 박자 쉬어라. 어색함을 견디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다. 모임에서 처음 10분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것도 방법이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상황을 먼저 읽을 수 있게 된다. 묻지 않은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오래 묵혀온 된장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지는 법이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는 함부로 쏟아낼 것이 아니다. 아끼고 때를 골라 건넬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말의 무게가 당신의 존재감을 만든다. 그런데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직접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할 순간이 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다. 한창 때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고 도움을 주는 것이 관계를 쌓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한창 때의 미덕이 인생 후반에는 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이용당한다. 한 68살 남자가 있었다.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담장 좀 봐달라고,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그는 매번 흔쾌히 응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부탁은 조금씩 커졌다. 이번엔 화장실 타일이 들떴다고 했다. 그 다음엔 보일러가 말썽이라고 했다. 거절할 타이밍을 매번 놓친 그는 결국 반년 넘게 남의 집 자비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남 좋은 일만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돌이켜보니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반년을 잃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거 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실망할까봐 생긴 마음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이제 한 번쯤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벽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없는 마당에는 누구든 함부로 들어온다. 그러나 문이 있는 마당은 들어올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그 한 번의 생각이 관계의 예의를 만들어낸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64살 여자는 잠깐 망설였다. 이미 그 주말에 오랫동안 벼르던 친구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그랬다. 나중에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엄마, 그냥 안 된다고 하지 그랬어요. 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제야 알았다. 경계를 허문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당신 혼자 몰랐던 것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부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들어주면 두 번째 부탁이 오고, 두 번째를 들어주면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찾아온다.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타인이 그 선을 대신 그어준다. 그리고 그 선은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한 곳에 그어진다. 안 된다는 말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무게를 알맞게 다듬는 것이다. 이번엔 어렵겠다. 이 5글자면 충분하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을수록 오히려 빈틈이 생기고 협상의 여지를 주게 된다. 짧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당신에게도 더 명확하다. 경계를 세우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다. 주말 하루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도 방법이다. 누군가의 부탁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라. 이런 작은 경계들이 쌓이면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긴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 경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거절한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쪽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돈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불편해진 적이 있는가?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다. 말을 꺼내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간 것이 결국 더 큰 문제가 된다. 돈과 감정을 섞으면 둘 다 잃는다.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세월이 쌓이면 이 진실이 더 뼈저리게 느껴진다. 가까울수록 원칙이 필요하다. 그것이 역설처럼 들려도 그것이 오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한 67살 남자가 있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다. 2달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곧 갚겠다고 했다. 친구 사이에 어떻게 거절하겠냐며 선뜻 내주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연락을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 했지만 친구는 자꾸 자리를 피했다. 문자도 읽고 답이 없었다. 결국 돈도 못 돌려받고 30년 우정도 끝이 났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돈이 아니었다. 오랜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원칙 하나만 지켰어도 그 친구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얼마나 애썼는가. 관계를 지키려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인심 좋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원칙 없이 감정만으로 돈을 다루면 결국 관계도 무너진다. 따뜻한 마음이 원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칙이 있어야 따뜻한 마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돈과 감정이 섞이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깨진다.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을 때까지 불안하고 빌린 사람은 갚을 때까지 부담스럽다. 그 불안과 부담이 쌓이면 서로를 피하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뀐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번 돈으로 얽힌 관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섞지 않는 것이 낫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지 않는가. 오늘부터 이 원칙 하나를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만 내주는 것이 낫다. 그것이 진짜 줄 수 있는 돈이다. 돌려받을 기대가 없으면 관계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금액을 넘는 부탁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라.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중에 생길 더 큰 불편함을 막아준다. 원칙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돈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속을 보이면 반드시 후회한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상처도 많다. 실패했던 기억, 부끄러웠던 순간,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아픈 이야기들. 그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오래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기분, 그 홀가분함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나눔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마음을 열었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상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사람도 있다. 그 둘을 구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를수록 잃는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한 61살 여자가 있었다. 퇴직 후 처음 참가한 동네 모임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반갑고 편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이야기, 아들과 불편한 관계, 남편과의 갈등까지 털어놓았다. 상대방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에 서로 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모임에 나갔더니 분위기가 묘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모임 안에 조금씩 퍼져 있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냥 이야기가 흘러다닌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한 번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자책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한다. 특히 오래 혼자 삭혀온 것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진다.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간절함은 더 커진다. 다만 아무에게나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이 당신을 지킨다. 약점은 신뢰의 증거가 아니다. 친밀감은 약점을 드러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다. 진짜 신뢰는 오랜 시간과 여러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생긴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인지, 당신의 약점을 알고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 그 신뢰가 쌓인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넓게 펼쳐진 얕은 웅덩이보다 좁지만 깊은 우물이 오래간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 우물이어야 한다. 아무나 두레박을 내릴 수 없는 우물 말이다. 오늘부터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낫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기쁨, 당신이 배운 것들로 충분하다. 상대방이 먼저 약점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의도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거기에 맞춰줄 이유가 없다. 깊은 이야기는 오래 알고 여러 번 검증된 사람에게만 꺼내라.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 자리에나 놓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 당신 삶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소중히 다뤄줄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경계의 시작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모인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당신이 함부로 대우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배운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은 당신을 낮게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운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불만스럽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가장 냉정한 거울은 당신 안에 있다. 그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한 65살 남자가 있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서지 않았고 늘 뒤로 물러섰으며 남들이 먼저 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덕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모임에서 그의 의견은 자주 무시되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그를 쉽게 대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자네가 자네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남들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무시였을 수도 있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충분히 낮추며 살아왔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분위기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던 날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겸손과 자기 존중을 구별할 때가 됐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낮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당신은 이미 그 품격을 가질 자격이 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가볍게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고 지친 날에는 쉬는 것이다. 이것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대할 때 비로소 남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당신이 자신을 높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도 당신 위로 오지 않는다. 칭찬을 아끼고 거절할 줄 알고 침묵을 지키고 선을 긋고 돈을 원칙으로 다루고 약점을 가려온 모든 노력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거울 앞에 서보라.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존중했는가? 내가 불편하다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들이 쌓일수록 당신의 품격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다. 당신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한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계이고 가장 오래가는 존재감이며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전라도 강진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켰다. 유배지에서도 제자를 가르쳤고 책을 썼으며 백성을 위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500여 권의 저술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가 되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낮게 대우해도 그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경계를 지켰다. 원칙을 지켰다.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결국 역사가 그를 기억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존중받는다. 당신의 삶도 그럴 수 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미 그 증거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습관적 칭찬을 멈추는 것이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계를 울타리로 삼고 돈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 약점을 가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따뜻한 행위다. 나이 50을 넘기고 나면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선언. 그 선언을 매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오늘 단 하나만 바꿔도 충분하다. 그 하나가 전부를 바꾼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신 곁에 소중한 벗들, 형제들,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